할머니, 번호표도 안 뽑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 신사분 기다리시는 거 안 보이세요? 은행 로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흙 묻은 손, 낡은 외투를 입은 72살 박정임 할머니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대기줄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 노인 수당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3억만 인출해 주세요. 직원이 콧웃음 쳤습니다.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허름한 할머니가 바로 이 은행 전체를 흔들 수 있는 1000억대 자산가이자 은행의 두 번째 대주주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은행이 치르게 될 값비싼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 따뜻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래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임 72. 전원주택 마당에서 상추를 따던 그녀의 손끝엔 검은 흙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아침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방의 한 고아원, 지원이 끊겨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정임은 곡괭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40년간 모아온 통장 4권이 든 낡은 봉투를 챙겨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손톱 밑 흙도 옷깃의 먼지도 털지 않은 채로요.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걸으며 정임은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차림새를 뒤늦게 의식했지만 이미 은행 앞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쳤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향수 냄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그 속에서 흙냄새 나는 정임은 단숨에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다음 번호 19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의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휘청, 그녀가 잠시 중심을 잃었습니다. 손으로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창구로 향했지만 이미 번호는 다음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 정혜인은 정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손님, 번호 지났어요. 다시 뽑고 기다리세요. 다음 분 기다리신다고요. 정임이 뒤를 돌아보자 명품 시계를 찬 신사가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인데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규정이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여긴 시장 아니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뒷줄의 젊은 남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차림새 좀 봐. 돈이나 있을까? 구걸하러 온 거 아냐? 요즘 은행에 별사람 다 온다니까.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창구의 여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노인들 너무 많아요. 냄새까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낡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의 땀과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게를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다시 번호표 발권기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203번.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정임은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드디어 번호가 불렸습니다. 20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의 기계음이 정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낡은 봉투를 꼭 쥐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엔 조금 전 자신을 내쫓았던 바로 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임은 봉투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된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서요. 3억만 찾으려고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3억이요, 할머니? 그녀는 동료 직원을 힐끗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나가던 지점장까지 멈춰서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 차림새로 3억? 1,000원도 믿기 힘든데요? 잠시만요. 진짜 계좌가 있으신지 확인부터 해야겠네요. 수진이 오래된 낡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 너무 오래돼서 시스템에 안 나오는데요. 여기 다른 통장 있어요. 정임이 봉투에서 두 번째 통장을 꺼냈습니다. 역시 낡았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짜증난다는 듯이 입력했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할머니,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30년쯤 됐을 거예요. 30년? 세상에. 수진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세 번째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 창구의 남자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또 그런 케이스야? 요즘 치매 걸린 어르신들 진짜 많더라. 돈도 없으면서 옛날 통장만 수십 개 들고 오시더라고. 맞아요. 이런 분들 상대하면 시간만 가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네 번째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부탁해요. 수진이 통장을 채가듯 뺏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억 있으시면 제가 업고라도 집에 모셔다 드리죠, 할머니. 근데 그럴 일 없잖아요. 그 말이 은행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대기줄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시간 낭비하네. 치매신가 봐. 불쌍하긴 한데 은행에서 저러시면 곤란하지. 가족들은 뭐하나. 저런 분 혼자 다니게 두면 어떡해. 뒤에서 기다리던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창구 하나 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직원분,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가족분께 연락 좀 드려야겠는데요. 아니, 저 혼자 왔어요. 정임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통장이 너무 오래돼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셨다가 가족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시고 그 통장에 분명 돈이 있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이 다가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할머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고객분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심심하시면 동네 복지센터나 가셔서 시간 보내세요. 옆 창구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이 요즘 이런 노인들 상대하는 게 많아 짜증나겠네. 맞아. 근데 수진 씨는 이제 이런 거 상대 안 해도 되잖아요. 민수 씨 집안이 그렇게 부자라며 완전 로또 터진 거지 뭐. 두 직원이 키득거렸습니다. 정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흔한 이름이니깐. 정임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치매 노인, 돈도 없는 주제에 시간 낭비. 그런 말들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번째 통장을 확인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옆에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통장은 F재단 이사장 박정임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계좌들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떠 있었습니다. 재단 예금, 개인 자산, 부동산 담보 계좌까지 모두 이 허름한 할머니 명의였습니다. 지점장님, 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짜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뭔데 그래? 빨리 처리하라고. 그가 모니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려 안경이 미끄러졌습니다. 혹시 박정임 이사장님 맞으십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로비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임 F재단 이사장이에요. 재단의 모든 자산을 이 은행에 맡겨뒀지요. 물론 제 개인 재산도 모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조금 전 정임을 비웃던 사람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까 큰 소리로 불평하던 중년 여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혜인은 온몸이 굳은 채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손이 떨려 명함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처리하면 돼요. 그 말 속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롱당한 자의 고유한 분노였습니다. VIP실이 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지점장은 거듭 허리를 숙이며 정임을 모셨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 은은한 간접 조명,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조금 전 차가운 대기석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점장이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책임지고 됐습니다. 정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 은행의 고객이자 이 은행의 주주입니다. 그 말에 VIP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장이 황급히 태블릿을 꺼내 주주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지점장님. 차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박정임 이사장님께서 우리 은행 지분 1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주주이십니다. 지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여다 놓쳤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은행 예금 인출 신청서였습니다. 우리 재단 예금 전액 인출 신청합니다. 오늘 당장요. 이사장님, 그건 지점장이 거의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정임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단호해서 지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 전부 재교육시키겠습니다. 책임자는 징계하겠습니다. 지점장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임은 펜을 들어 첫 번째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VIP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VIP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이 날카롭게 쏘아보았고 정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정임은 펜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름이 뭐죠? 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수진입니다. 수진 씨, 약혼자가 있다고 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그게 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민수입니다만. 순간 정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나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요. 그걸 잊으면 언젠가 당신도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정임은 다시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서류, 세 번째 서류. 지점장이 급히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박정임 이사장님께서 네, 전액 1200억 원 전부 그리고 보유 주식 15%도 매각 의사를.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VIP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연락도 없이 어디 가셨다고? 정임의 손자 민수였습니다. 본부에서 연락받은 손자가 급히 은행에 온 것이었어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VIP실 안의 긴장감, 무릎 꿇은 여직원, 새하얗게 질린 지점장.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지점장이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손자분이시군요.
저희가 실수를. 정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차에서 잠깐만 기다려. 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갑고 단호한 눈빛.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가려던 민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여직원의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수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오빠.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 할머니가.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녀의 손자와 자신을 모욕한 은행 직원. 그들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VIP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진은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서류에 천천히 또박또박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을 놓는 소리가 VIP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내 약혼녀구나. 정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응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베이지색 낡은 외투에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돈을 인출하는 건 당신 개인 때문이 아니에요. 이 은행의 시스템과 문화 때문입니다. 이사장님,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정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문화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 그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뿌리 박혀 있다면 그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임은 서명을 완료한 서류를 정리해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지점장의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일 안에 모든 예금을 다 은행으로 이체하겠습니다. 보유 주식 15%도 전량 매각할 겁니다. 이사장님, 제발. 지점장이 거의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이미 VIP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 민수가 황급히 할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임은 손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할머니 혼자 있고 싶구나. 민수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VIP실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울음을 터뜨린 수진과 망연자실한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은행 로비를 지나는 정임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는 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경제뉴스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임 F재단, 지구은행과 거래 전면 중단. 1200억 원 규모 예금 인출, 15% 지분 매각 예고.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금융가가 술렁였습니다.
은행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 15%, 20% 하한가를 향해 치달았습니다. 지구은행 주가 23% 폭락, 거래 정지 위기, 속보가 계속 떴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은행 앞에 예금 인출을 위한 줄이 생겼습니다. SNS에는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은행 곧 망한다더라. 대주주가 도망가면 끝난 거 아니야? 나도 돈 빼야 하나? 은행 본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정임 이사장님을 어떻게 응대한 거야? 책임자가 누구야? 당장 문책해야 해. 지점장과 김수진에게는 사표 제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에서 조사팀이 내려왔습니다. CCTV 영상이 회의실 스크린에 떴습니다. 화면 속에서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할머니가 창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비웃음, 경비원의 재촉, 고객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우리 은행의 수준입니까? 본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수진은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보너스는 물 건너갔네. 주식도 폭락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약혼자 민수였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 만나고 싶으시대.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집안의 피해를. 할머니 말씀 들어봐. 할머니가 화난 게 아니야.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는데 이사장님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더 큰 문책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빠, 나 무서워. 어떻게 얼굴을 봐.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믿고 한번 가봐. 제발.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정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꽃다발, 선물, 모든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정임이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 씨. 차 한잔 할까요? 정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현관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임은 수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렇게 밖에 서 있지 말고. 정임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수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민수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정임이 수진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직접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수진 씨, 그날 당신이 한 말들 기억하나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제 알겠죠?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는 이제 그만해요. 대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수진 씨처럼 사람을 쉽게 판단했어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다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두 떠났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임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X은행 건물, 정임 F재단이 인수, 은행 지점 폐쇄 후 복지센터로 전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간판이 사라진 자리에 정임 나눔센터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돈을 거래하던 냉랭한 공간은 사람을 돕는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개관식 날 예전 지점장이 입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날의 저의 무례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임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꾸는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좋은 지점장이었어요. 다만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죠. 여기서 일할 의향 있으세요? 진짜로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전 지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정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정임은 수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진 씨,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요. 내가 당신에게 줄 일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당신이 저를 무시했던 거 잊지 않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후로 얼마나 변했는지도 봤어요. 민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매일 이곳 앞에서 봉사 신청하려고 기다렸다고요. 빗속에서도 추운 날에도요. 정임은 오래된 봉투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당신이 무시하던 그 봉투예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장학금 서류예요.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재단에서 지원할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든 심리상담사든 뭐든요. 이사장님, 수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임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진 씨,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당신도 배웠을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차례입니다. 센터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노숙 어르신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 예전 은행 직원들 중 몇몇이 자원봉사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임은 센터 한쪽에 작은 현판을 달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품으세요. 저녁 무렵 정임은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 돈이면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정임이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 그날 은행 사람들 사실 불쌍했어. 그들은 돈밖에 못 받거든.
하지만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게 많단다. 민수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존경해요, 할머니. 존경은 무슨. 나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야.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나눔센터의 불빛도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오늘도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었던 그 할머니는 결국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볕처럼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사연을 이어갑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